전국 곳곳에 짓담한 채로 방치된 건축물 286곳. 평균 방치 기간은 16년 6개월이나 됩니다. 굉장히 흉물스럽죠. 기업 간의 이제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한 15년간 저는 도덕적 해이라고 보거든요. 청소년들도 막 들어가고 뭐 술도 먹고 저기서 뭐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들은 범죄에 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현실이죠. 현행법상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 중단 건축물은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하긴 쉽지 않은데요. 명령을 내렸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전혀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 이제 실제 지자체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투입할 예산이 없는 그런 지자체가 대부분이고. 건설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로 공사 중단 건축물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전국 곳곳의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실태를 들여다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봅니다.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주택가 한복판. 4차선 대로변에 짓담한 연립주택 단지가 눈에 띕니다. 공사가 중단된 층엔 녹슨 철근과 골조물 등이 어지러이 방치돼 있는데요. 부식된 건축 자재들이 행여 아래로 떨어지진 않을까 위태롭기만 합니다. 이 연립주택은 지난 2012년 지하 1층에 지상 6층 4개 동 115세대를 짓는 재건축 사업으로 착공했는데요. 공사비 체납으로 사업이 1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후 10여 년간 각종 소송에 휘말려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면서 도심 속 흉물이 돼버렸는데요. 파주시 의회 의원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상가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지역 경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요 반대편에 보면은 바로 여기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안전 이런 낙하물에 의한 이런 위험 요소를 안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완공 상태로 방치된 건물을 늘 마주하고 살아야 하는 주민들도 많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이 건물 무섭다는 거죠. 다들 밤에도 그렇고 여기 지나다니기가.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여기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봐요. 여기 상권도 그렇고 주차할 데가 없어요. 여기가 저녁에도 위험해서 무서워서 아이들끼리 다니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런 곳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새 집에서 살게 될 거란 부푼 꿈을 안고 재건축을 추진했던 조합원들. 하지만 사업이 장기간 좌초되면서 몸과 마음, 가족 관계까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어요. 제 심정. 조합원들 만나면 거의 정신 이상, 완전히 노환, 완전히 병석에 눕고 이혼당하고 자식들한테 면박당하고 손자 손녀 못 봐요. 이달 중순 토지 소유권자가 제기한 건물 철거 소송 판결이 나올 예정인데요. 4층. 조합원들이 패소하면 철거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유치권해 죽고 경매해 죽고 철거 소송해 죽고 조합원 3번을 죽어야 돼. 어마어마하지. 하루빨리 방치 건축물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조합원들과 주민들은 파주시가 이 건물을 사들여 공영 주차장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천 삼동에는 공영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공영 주차장이 이 자리에 들어선다면 그동안의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던 이 방치 건축물로 인해서 공영 주차장이 새롭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파주시에는 더 오랜 기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물도 있는데요. 이곳은 2000년대 초반 추진된 통일동산지구 콘도미니엄 개발 사업 현장입니다. 지난 2007년 무려 20만 3,300제곱미터 부지에 휴양 콘도미니엄 31개 동 1,265실을 짓는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시행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면서 공사가 중단됐고 이후 공사를 재개하지도 철거하지도 못한 채 15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이 통일동산 지역은 과거 우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도시를 생성시킨 마을인데 이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도 실망도 되고 이거로 인해서 지역의 재산권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폐건물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임진각 길목, 헤이리 예술마을과 영어마을 입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대형 아울렛 매장까지 있어서 파주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소비자가 여기 방문하는 그런 쇼핑몰입니다. 공사 중단된 이런 모습을 전국에 여기 다녀가신 소비자분들은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파주시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되는 주요 원인이 또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와 시공사가 여전히 공사 대금을 두고 소속을 진행하고 있어서 언제 해결책이 마련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미완공 상태로 20년 이상 방치된 아파트가 있는 동네를 찾아가 봤습니다. 고지대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가까이에서 보면 하얀 외벽은 검게 오염돼 있고 아파트 창문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을씨년스럽기만 합니다. 낡고 부식돼 곳곳이 떨어져 나간 지붕은 흉물로 전락한 아파트의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9개 동으로 이루어진 이 아파트는 지난 2000년 착공했는데요. 불과 2년 만에 시공사의 부도로 외부 골조만 세운 채 공사가 멈췄습니다. 굉장히 흉물스럽죠, 한마디로. 흉물스럽고 또 청소년들한테 또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요. 빨리 철거를 해가지고 해야지 저렇게 계속 둘 수는 없잖아요. 방치 건축물 정비법에 따라 착공 후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공사 중단 건축물로 분류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공사 중단 건축물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시행해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실시한 3차 실태 조사 결과 공사가 중단된 장기 방치 건축물은 전국에 286곳이나 됐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원인으로는 자금 부족과 부도가 각각 49%와 33%로 가장 많았고 소송과 분쟁, 사업성 부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허가를 받을 때는 충분히 이제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돌발 상황에 의해서 자금을 조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중간에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수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를 시작했을 때는 분명히 리조트 수요라든가 아파트 수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 3, 4년 지나면서 주택 수요가 바뀌면서 이제 수요가 사라지게 되면 자금 동원 능력이 있어도 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공사 중단 건축물을 용도별로 분석해보면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이 31%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숙박시설과 판매시설, 단독주택, 업무시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축물이 방치된 기간은 5년 이하가 10%, 5년에서 10년 이하가 11%를 차지했는데요. 10년에서 15년 이하는 20%, 15년 초과는 59%로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무려 79%를 차지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거나 뭐 태풍이 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거나 날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을 이제 위협할 수도 있고요. 도심 한가운데 방치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를 거기다 버린다든지 동물의 사체를 버린다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여름에 냄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충 이런 것들이 발생해가지고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에도 22년째 방치된 유령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1998년 16층짜리 5개 동으로 이루어진 단지를 짓기 시작했는데 자금난으로 사업 주체가 몇 번 바뀌고 결국 부도가 나면서 지난 2002년 공정률 5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외부인 진입을 막는 울타리가 완벽히 설치돼 있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나 있는 거 보니까 누가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보이네요. 건물을 지키는 관리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니 건축 자재들이 곳곳에 방치돼 있고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곳이 많아 각종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이 우려됐습니다. 실제로 누가 다녀간 흔적도 남아 있었는데요. 이게 뭐야? 누가 여기 가면 같은 것도 갖다 놓고. 마을 주민들의 걱정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도 막 들어가고 뭐 술도 먹고 저기서 자살했다는 소식도 좀 많이 들리고 예. 응급 차량도 뭐 가끔가다 들어가고 뭐 하는 거 보고. 마을의 미관과 범죄 우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도 야기하고 있는데요.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공사를 해놓은 곳에 빗물이 고이면서 모기 등 해충의 서식지가 됐고 이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법을 보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부도난 사업체에 철거 명령은 실효성이 없어 대다수 지자체에선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내렸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전혀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 이제 실제 지자체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투입할 예산이 없는 그런 지자체가 대부분이고 또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투입했을 때 나오는 효과가 다른 새로운 개발 사업이나 공원 짓고 도로 짓고 이랬을 때 그 효과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죠. 장기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들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철거를 하면 되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매수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개인 간의 사유재산권 분쟁에 국가 공권력이 개입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적으로 방치된 건축물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관광지로 유명한 충남 태안. 해안을 따라 펼쳐진 널따란 부지에 곡선형의 대형 건물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멋스럽기만 한 건물. 가까이 살펴보니 오래 방치된 흔적이 가득합니다. 이곳에선 2008년 축구장 12개 면적보다 넓은 부지에 국내 최고의 휴양시설을 표방하며 리조트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사업이 왜 중단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태안군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업 규모는 3개 구에 걸쳐 대지 면적 8만 7천 제곱미터에 3에서 10층 규모의 건축물 17개 동 14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되어 있고요. 지금 1구역입니다, 여기가. 1구역에는 관광 숙박시설, 휴양 콘도와 이제 머나미 집회시설 그리고 운동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2구역에는 금융업소와 동물병원 그리고 3구역에는 휴양 콘도와 일반 음식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1년 공사가 중단된 뒤 13년째 방치된 각종 시설물들.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대다수 현장과 마찬가지로 공사비 때문인데요. 지난 2016년 공매를 통해 리조트의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투자자들의 지분 문제 등이 얽히면서 소송으로 2년여의 세월을 보냈고 이후 코로나19의 건설 불황까지 겹치면서 공사가 재개되지 못했습니다. 2008년도 공사 당시에 총 공사 금액이 1,550억이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 재시공과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약 3천억 이상 공사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단 그 자금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태안군에서 직접 이 개인 사업장을 매입을 해서 마무리를 한다든가 그런 건 사실상 어렵고요.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이제 투자라든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규모 휴양 리조트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전망했던 주민들의 기대는 실망과 우려로 바뀌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그 행복한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살다가 이게 이렇게 흉물스럽게 되니까 지금은 이 마음이 답답한 그런 심정을 갖고 살고 있죠. 예. 저뿐만 아니고 저희 주민들은 이거를 원래대로 어떤 좋은 그 업체에서 인수를 해서 잘 가꾸어서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 예. 결국 자본력을 갖춘 업체가 인수해 공사를 재개하지 않는 한 이 리조트는 유령 건물로 무기한 방치될 가능성이 큰데요. 전문가들은 장기 방치 건축물을 줄이려면 저성장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수요 예측 노력과 함께 처분 방법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인허가 단계에서 컨트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그 수요 분석을 충분히 해서 지금 주거종합계획도 세우게 돼 있는데 안 세우는 지자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주거종합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충실히 세우고 또 기성시가지에서는 이제 도시정비계획 이런 걸 세워서 그 수에 넘쳐나게 되면 인허가를 좀 뒤로 미루는 이런 전략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지정을 해서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되면 그게 이제 공무에 처분을 하는 방법 또는 이제 국가에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이러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의 힘만으론 해결이 쉽지 않은 장기 방치 건축물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정비 선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방치 건축물 정비법 13조 3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가 시급하거나 파급 효과가 높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비지원기구인 저희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이런 선도 사업이 효율적으로 좀 추진이 되기 위해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 그리고 현재 건축물과 토지의 시가 수준에 대한 추정 검토 지원, 그리고 법률 자문이라든지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 신청에 대한 연계라든지 이런 컨설팅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과거 과천시의 골칫덩이였던 우정병원 정비 사업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1991년 착공한 우정병원은 6년 만에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고 이후 20년 넘게 과천 도심의 흉물로 방치돼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오랜 노력 끝에 2018년 병원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4개 동 174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신축. 올해 과천, 거주, 무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분양해서 입주를 마쳤습니다. 과천이 도시가 작다 보니까 이런 흉물로 방치된 장기 건물이 하나 있다 하더라도 도시 이미지가 매우 안 좋았어요. 주민들이 생각하는 불편함도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그 선도 사업으로 인해서 과천시 전체가 새롭게 재탄생한 기분이 들고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웃 주민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비 추진과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대변신. 어떤 과정을 거쳐 방치된 우정병원 문제를 해결했는지 과천시장께 뒷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전국에 장기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정리를 하라고. 그래서 그해 11월에 국토부에서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를 할 테니 전국의 지자체는 신청을 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가 떨어지죠. 그래서 저희한테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정비 선도 사업에 선정되었지만 건축주나 토지주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상과 건축물 용도 변경 등 어느 과정 하나 쉽진 않았습니다. 그 건물주, 토지주가 이제 몇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분들이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좀 만나서들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만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장기 방치되어 있으면 이게 되겠냐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 설득하는 과정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신기용 시장은 지자체가 장기 방치 건축물을 정비할 때는 제도 보완, 용도 변경 등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560인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일단 재정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재정 확보는 용도 변경이 필요하고 이럴 때는 국토부에서 중앙부서에서 이거는 좀 인정을 해주고 뭔가 중앙하고 또 지자체 차원의 어떤 법적 공인된 그런 기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회에서도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철거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장기 방치 건축물이 많은 강원도 원주시가 지역구인 송기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장기 방치 건축물 3법을 이번에 다시 발의할 계획입니다. 철거 명령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거 명령 내려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번 개정안에는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하고 한편으로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철거 명령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장기 방치 건축물의 철거를 어렵게 하는 정비 자금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 방치 건축물의 유해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일부 법률의 개정도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보통 4년 임기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처음 신경 쓰다가 가면 금방 떠나고 말거든요. 그만큼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더 계속 지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서는 이거 꼭 해결하겠다. 저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을 같이 동원해서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장기 방치 건축물은 대부분 사유재산이지만 그 건축물은 시민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세워졌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합심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을 사전에 방지하고 줄어들게 되길 바랍니다.